네. 뭐야, 제, 하면, 제가 공유가 되나요, 선생님? 정우익 선생님?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공유를 끌어줘야 됩니까? 아니요. 제가 전체 공유 설정 해놨거든요. 잠시만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화면 공유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호스트도 드렸습니다. 그 오, 초록색 화면 공유 누르시면 돼요. 네, 됐습니다. 음, 예, 되고 있어요. 저도 많이 똑똑해지는 것 같은데, 갈수록. 네. 음, 그,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선생님들, 오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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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야기가 소개, 그러니까 글사이유 프로그램 소개, 요걸 먼저 하고, 이론 설명을 맨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글사이유 이론에 대한 설명 마지막 하고, 실전을 두 번째 하고, 그래갖고, 쌤하고 바로, 이제 오늘 수업, 요거는 이론 수업은 나중에 하고, 일단 소개 부분을 좀 길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정다인 선생님, 네, 지난주 저하고 통화했는데 뭐 느낀 점이나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느낀 점, 그, 몇 년만 더 집중해서 하면은 되겠다. 라고. 왜냐면 선생님은 시간에 내가 그 보험 얘기 해드렸죠. 보험 얘기 기억나세요? 보험 얘기 내가 뭐라고 얘기했죠? 선생님한테 뭔 얘기 안 하셨는데. 저는 보험 안 든다 그랬잖아요.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맞아. 선생님은 미래를 김정일 쌤하고 이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보험을 하지만 나는 이제 현찰을 하는 거야, 현찰. 보험을 미래를 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을 지금 채워나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무조건 유리하게 돼 있다고. 그 후생과 애란 말이 있잖아요. 진짜 두려운 사람 후생. 후배들이 무서운 거예요. 어디로 치고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째 이제 얘기가 어떻게 이제 오늘 요 얘기를 앞에 먼저 시작을 드리는 이유가 어, 제가 학원을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앞으로 학원은 안 된다 그랬거든요. 제가 재수생들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 시기만 하더라도 이제는 재수생이 없다. 생길 수가 없다. 왜? 전부 다 대학을 들어가기 때문에 재수생은 앞으로 10년 안짝이면 10년 정도 지나면 재수생은 없어진다. 그러니까 대학 정원이랑 입학생이 같아지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던 시기였는데 지금 그 후로도 지금 내가 연배가 나오겠지만 저는 30이 지났거든요. 정다인 선생님 보시겠지. 30은 제가 지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30이 지난 세월까지 견뎌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그렇지 않다는 그러니까 그 섣불리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고 제가 혹시나 쌤하고 통화하다가 제가 막 가르치려 들었다면 그 제가 의도가 아니니까 정다인 선생님이 뭐 굳이 내가 접장 기질이 강해서 얘기를 풀어 나가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선생님 혹시 제가 오해는 없도록 항상 부탁을 드리고요. 걸러 들으시면 되고 이 같은 얘기인데 그 2025학년도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 1년 남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준비를 시작은 같이 하지만 지금 하고 있지만 1년 안에 스탠바이가 안 되면 세상이 지금 바뀌는 시기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좀 약간 좀 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교육의 역사는 4천 년이 넘어요. 교육은 4천 년이 넘는데 학교 역사는 한 200년 안짝일 거예요.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 철의 그 재상이라는 비스마르크에 의해 가지고 국민 교육 즉 지금처럼 그러니까 공자, 맹자 막 이런 시절은 4천 년 정도가 되지만 어 소위 그 집단 학습시키고 산업 여군 길러내고 이런 것들은 200년 안짝이거든요. 그전에는 뭐 했냐면 기존교육 했단 말이에요. 과외했단 말이에요. 전부. 개인에 맞춰서 과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AI라는 게 그, 그 유럽에서 규제안이 지금 나왔던데 규제안 이제 인간과 결부된 AI 개발 뭐 이런 규제안이 나왔지만은 이미 인간은 편리하면 물들기 시작하면 절대 이거 못 막거든요. AI는 지금 뭐 누가 뭐라 해도 이제는 상수입니다. 이거는 변수가 아니고 상수예요.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경우가 반드시 우리는 생깁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내가 교육을 오래 했지만 지금처럼 교육의 위기를 느끼는 건 처음이에요. 다시 쌤들, 다시 제가 그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면 아주 현실적인 우리는 1년이지만 기간은 1년까지 못 갈 거예요. 한 3, 4개월 안에 스타트 하면서 계속 쌤들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는 전제를 물론 우리 전제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거는 그 단순히 물건 파는 개념이 아니라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인드가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많이 들어오면 좋겠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일단 한 명이라도 한두 명이라도 우리가 얘들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개념을 가지고 무리해서 확장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안 맞는 말인데 저도 알아요. 맞았는데 되도록이면 학생 한 명 한 명이 21세기에 필요한 인재가 되게끔 그렇게 교육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우리 산업여건 길러내는 집단적 교육 가지고는 사실 그 나와봐야 아무 필요 없는 끌거지도 말고는 안 되는 오히려 못하는 경우들밖에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손흥민이나 뭐 강희찬이나 우리 소위 억대급 그런 그 몸값 받는 사람들이 요즘 AI 그 기능직 AI나 이런 부분들에 차지하는 사람들도 지금 그렇게 억대급 받는다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시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쌤들 극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이제부터는 티칭 안 됩니다. 티칭 아닙니다. 코칭입니까? 코칭도 맞는데 이제는 러닝이에요. 러닝. 같이 달려가야 돼요. 교육하는 방향을. 내가 아주 오래전부터 듣고 있는,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김동현 선생님, 우리 잘 들으셔야 됩니다. 김동현 선생님. 김동현 선생님, 우리 남자들은 이 어렸을 때부터 3종 지도가 있거든요. 김동현 선생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세 명의 여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에는 엄마 말을 들어야 되고, 결혼하면 부인 말을 들어야 되고, 가장 무서운 년은 내비년 말을 꼭 들어야 돼요. 내비게이션 말을 들어야 돼요. 정말 내비년 말을 꼭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육의 내비년이에요. 교육, 교육하는데 내비게이션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글사유로 내비게이션을 하셔야 되는데, 자, 글사유 여기를 먼저,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정우혁 선생님, 그 네, 선생님. 상담하셨다 했는데, 네네. 상담하셔서 한번 좀 네네. 읊어주시겠어요? 어떻게 상담하셨는가? 제가 준비할 때 동안 어떤 아, 실전, 저는 저희 애들 거의 다 진단 테스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속독 오래 한 친구들은 했는데, 일단은 어머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되게 많이 맞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고민하는 부분들, 그리고 자신들이, 그러니까 자기만 알고 있는 자기 아이의 문제점을 거기에 다 나왔다고, 그래서 신기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어머님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상담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는 아이들하고 상담을 했거든요. 아이들이 문제 다 푼 다음에 예, 그 상담지 보면서 가치인 그러면 가치인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너가 이런 부분이 있대, 그러니? 막 이러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같이 보면서.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상담이 됐어요. 그래서 아, 네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이런 부분 때문에 네가 조금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그랬더니 맞다고, 자기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러면서 서로 이제 중학생이나 초등 고학년 아이들은 좀 자기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아이 성향을 판단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부모님하고 상담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더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이랑 같이 상담을 진행하고 어머님이랑 상담을 진행해서. 예, 그래서 되게 어머님들한테 신뢰를 많이 받았어요. 많이 덕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말씀을 조금만 해주셔서 저도 뭔지 말을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을 진단하고 선생님, 죄송한데 소리가 갑자기 좀 지지직거리는데 저만 그럴까요? 마이크가 약간, 저도 지직거려요. 예, 약간 금방 말씀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는 괜찮았는데 뭔가 마이크 위치가 바뀌셨나요? 혹시? 공유 화면을 좀 바꿨는데 그게 아, 지금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보면 네네. 새로 그저 프로그램 공유됐는데 공유됐습니까? 선생님들? 네네. 공유. 자, 그 아이들 문제 풀리시잖아요. 풀리고 난 뒤에 그 바로 수정, 그러니까 틀렸다. 그래서 바로 수정 해갖고 맞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애가 틀렸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자, 프로그램 앞에 우리 아이 지금 공부했잖아요. 공부했는데, 자, 마이 페이지 지금 댓글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이 성향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아이 성향이 나오잖아요. 요게 정방동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방동치가. 그런데 크게 보면 정서인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정서인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서인이라는 말과 성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정서인이란 말은 야의 출발점을 인으로 본다는 얘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우리 교육법은 글사의 공법은 개개인에게 맞춰져 있거든요. 선생님이 앞서 얘기했듯이 러닝을 안 해주시면 티칭보다도 그 우리 그 연옥 선생님이 그 우리 애 시험 칩니다 자료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카톡으로 같이 쌤들끼리 같이 품앗이 하면서 카톡으로 관리되는 아이들은 자료들은 학원에서 그러니까 우리 본 그 국어 선생들이 다 그 자료들을 다 올려주는 거예요. 틀리는 거는 국어 선생이 설명해도 돼요. 국어 문제는 국어 선생님들한테 맡기세요. 다시 얘기하면 국어가 지금은 본이 아니에요. 우리 공부가 국어 지식 공부시키면 제가 대성에 있을 때 같이 있었던 국어 선생 한 사람이 전국 체인 국어학원 넣는다고 해가지고 이걸 많이 모았더라고요. 그 기모신 내가 이름을 이제 그 아예 그냥 기파랑이라는 그런 이제 체인을 만들어 갖고 1월 달부터 오픈할 거라고 하는데 제가 그 사람을 모르는 게 아닌데 그분들 얘기를 다 이래 들어보면 국어 선생님들 쫙 모아가지고 옛날 이제 수능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능은 내신보다는 수능이 훨씬 더 상호력에 가까워요. 창의력에 있는 건 맞는데 지금 초등학생들 붙들고 문제풀이식 강의를 시작한다면 사실은 조금 시대에 착오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쌤들한테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앞서도 얘기했듯이 티칭보다는 러닝에다가 초점을 많이 맞추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출발점을 잡아야 되는데
본성, 본연지성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본성. 우리 최초에 제 설명할 때에 우리 그 장민정 선생님 본성 드러내면 주위에 사람 없어진다 그런 얘기 했죠. 장민정 선생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요 인이라는 거는 출발점을 우리가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의 본성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없거든요. 몇 가지 시험지 몇 개 해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얘가 출발점이 여기라는 거예요. 정서인이라는 게 출발점이. 그래서 인이라고 잡아서. 그러고 근데 정서인인데도 불구하고 방향성이 성질이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질이에요. 기질. 기질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순서대로 바뀌어가요. 요걸 생하는 겁니다. 생이란 말은 정서인이 놔두면 방향인으로 흘러가고 방향성이 생기고 정서인이 시간이 지나면 방향성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동작성이 생기고 가치성이 생기고 가능성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대로 놔두면 이건 생하는 방향인데 우리는 학습하잖아요. 학습하기 위해서 애를 의도적으로 학습이란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조건 반사거든요. 아이에게 일정한 조건을 줘서 변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정서인인 경우에 출발점 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본성 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을 얘를 인으로 잡는 거예요. 극성, 동작성을 통해서 얘를 자극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그래서 이 뭔 말입니까? 좀 복잡할 수 있는데 그냥 쌤들 이걸 보시면서 이 그림이 되도록 오학점을 만들어가는 교육이 우리 그 학생들 교육이에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서인이 정서성을 그냥 가지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답이 알아요. 답이 얘는 답이 알아요. 글을 보면 그냥 답이 눈에 보이는 그런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글을 보면 왜 예전에 대장금 보셨잖아요. 대장금 그죠? 연옥생 계셨고 우리 누가 한 분 빠진 것 같아. 연옥생님 한 사람 빠지시지 않았어요? 다 오셨는데. 동현 쌤이 같이 하고 계세요. 동영생하고 그랬구나. 네. 네. 그런데 내가 이게 화면이 다 보이니까 우리 그 대장금에 그렇잖아요. 그 장금이한테 너 이게 홍씨가 있다는 걸 어찌 아냐 하니까 그 홍씨 들어간 걸 어찌 아냐 하니까 홍씨 맛이 나서 홍씨가 있다고 했는데 그 얘기하는 그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이들도 그냥 답이 2번인데요, 선생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2번인데요. 그 답이에요. 근데 저는 왜 그 2번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합니다. 그거는 극성에 가 있어서. 그러니까 별말 하지 않아도 정서인은 정서성을 가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자기 요 원리 문제 풀잖아요. 원리 문제부터 들어가잖아요. 자, 원리 문제 들어갔는데 원리 문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아까 앞에 저기 때 요거 다시 정리할게요. 얘가 정서인이라 하더라도 정서성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은 정서인이라면 걔는 막 선생님 야 너무 맞아요 이래 되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높은 정서인. 그런데 동작인이 너무 없어가지고 정서인처럼 보이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극성이 없어서 정서인처럼 보이는 아이는 지금은 정서인이라 하더라도 곧 다른 성질로 또 나타나요. 그러니 약간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결국 우리는 결국 5개 오성을 다 잡아주는 게 제가 유레카 그랬잖아요. 유레카. 오감의 성질이 다 돌아다닐 수 있어야 창의력이 됩니다. 유레카. 그래서 목욕탕에 가야 다른 성질로 가야 그때 유레카 하면서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각형을 다 만들어가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급하잖아요. 뭐부터 시작하자? 방향성부터 시작하자. 하고 아이들 방향성 문제를 푸는데 자 방향성 문제 풀 때에 쌤들 막상 해보니까 약간의 버그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가 이제 수강 신청에 클릭해서 넘어와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걸 건너뛰 갖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안 들어가십니다. 전체 문제 안 들어갑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안 들어가는 때에는 일단
이건 나는 다 풀었네요. 여기 밑에 전체 보기가 있습니다. 글로 클릭해갖고 들어가시면 열릴 거예요. 안 들립니다 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지금 보니까 내가 그 아이보다도 먼저 열어줬을 때, 아이는 수강 신청도 안 했는데 나는 이미 한 걸로 막 열어줬을 때 걔는 잘 안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프로그램 인식을 못 하더라고. 두 번째는 애가 들어왔는데 제가 그것까지도 감안했는데 어떤 이유로 알지 못하는 그 버그 때문에 요 전체 모의가 안 몰리는 수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럴 때에는 당황하지 말고 요 밑에 내려가서 전체 보기 클릭하시면 되고, 그래도 안 열린다 하면 맨 마지막에 상세 검색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방향이 물론 우리는 초급밖에 안 열려 있으니까 초급 하시면 되고, 저는 뭐 여러 열려 있지만 요거 초급 방향인으로 들어가셔서 요거 문제 풀려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를 다 풀잖아요. 문제를 이렇게 풀었단 말이에요. 이게 아까 개념에가 문제 풀었단 말이에요. 풀었다고요. 그런데 풀었다고 칩시다. 풀었다고 치는 게 아니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넘어가니까. 요 오답풀이 보시면 되고, 요걸 다 풀었는데 해설 오답풀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 풀고 난 뒤에 몇개 안 보이니까 여기 이렇게. 선생님들이 마음 급해서 요 다 풀었다. 우리 방향인 다 풀었다. 그래가 이거 바로 퍼즐 보기 해가지고 안 열린 거 지금 클릭해갖고 다 이래 풀리는데, 아니면 애들이 마음이 급하니까 여기 그냥 답만 아까 2번 해갖고 외워갖고 답만 푸는데 이거 풀리시면 큰일 납니다. 답을 지금 풀리시면 큰일 나요. 얘 했잖아요. 정성이 끝났잖아요. 방향이나 이제 우리 요 수업을 끝났잖아요. 끝나면 이 마이페이지 가셔가지고 이거 꼭 하셔야 돼. 원리 문제 이제 아까 풀었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 풀고 나면 꼭 이거 해주셔야 돼요. 애들한테 집에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요 기간은 선생님들이 한 달 단위면 한 달 단위로 설정하시면 보여요. 요게 조금 지겨울 수 있는데 괜찮으셔야 얘기 계속 해도 되나요? 정인생 좀, 재밌어요. 예, 너무 지금 정다인 선생님 지금 어렵습니까? 재밌습니다.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재미보다는 이게 과정이 이 넘어가고 저 넘어가고 하니까 좀 복잡할 수 있는데 따라오시겠지 지금. 자, 요걸 아이들이 풀면 지금 우리는 방향성을 풀기 때문에 방향성이 나올 거예요. 방향성. 아시겠죠? 방향성. 그래서 요 그림에서 여기 보면 방향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와야 돼. 방향성을 푸니까. 저 다른 거는 다 지금 안 풀고 있고 방향성만 이렇게 풀려 나가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는 만일에 정서성 보고 이러면 이게 보는 거예요. 기간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기간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요 기간 안에 요 보면 조회 우리 한 달 정도로 생각합시다. 한 달 동안 방향일을 마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요게 압도적으로 높아야 되고, 자, 그래서 이 방향인 한쪽이 몇백 문제가 풀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림은 요래 나오는데, 요 계급은 요렇게 됩니다. 제일 많이 풀고 점수가 높은 사람은 벌킹, 그 다음에 챌린저, 마스터, 다이아,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 이런 식으로 그 게임 용어를 썼으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본인들이 확인하게끔 확인하면서. 근데 어머님들한테 꼭 상담 러닝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와 어머님한테 한 달 단위로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밑에입니다. 이제 지금 얘는 분명히 우리는 지금 방향인 쪽으로 압도적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지금은 이거는 뭐 내 거라서 그런데 애가 방향인 쪽으로 압도적으로 이렇게 도표 한 줄이 쫙 나올 거예요. 풀렸으니까. 아시겠죠?
한 줄이 쫙 나왔는데 문제는 요 한 줄이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게 저걸 오답을 풀면 안 됩니다. 풀면 안 되고 요 방향으로 지금은 이거 제 거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정서인을 많이 풀었고 풀려나가는 방향도 정서인 쪽으로 많이 풀려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방향인을 풀리고 있기 때문에 방향형 풀린 개수만큼 풀려나가고 있다면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풀려나가고 있다면 얘는 제대로 풀려나가고 있는데 얘는 한 800 정도 되는데 얘는 한 200 정도 된다 하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다시 그냥 방향인이 안 잡힌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얘의 성향이 방향성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800 정도 풀려나가고 있는데 지는 20, 30, 200도 안 되더라. 이래버리면 얘는 방향인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이제 이 아이 같은 거 인생 지금 잘못하면 인생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방향인을 풀리고 있는데. 자, 두 번째.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1스텝, 2스텝, 3스텝, 4스텝을 풀렸거든요. 기억나시죠? 1스텝, 2스텝, 3스텝, 4스텝. 그 중에서 부분 사고력이 100% 가야 되는데 74%예요. 그럼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요걸 스크립 샵 해가지고 사진을 찍든지 해가지고 요걸 남겨 놓으셔야 돼요. 요번 달에는요, 얘 보니까, 우리 애 보니까 지금 현재 전체 사고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분 사고력에 비하여 전체 사고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2스텝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글을 읽는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문장 해독, 문해력은 뛰어난데요. 구조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진단하실 수 있겠어요? 장민희 선생님 어렵습니까? 네, 많이 어렵습니까? 네, 그래서 직접 프로그램을 이게 클릭해 보세요. 요입니다. 마이페이지입니다. 다시 선생님들 이거 한번 보세요. 별로 안 어려워요. 여기 마이페이지에 원리 문제 리포트. 지금 최근에 시작하신 애들 한번 클릭해갖고 보세요. 아니, 나중에 조금 있다가 발표하시기 전에 우리 집 애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 띄워보세요. 띄워가지고 걔 걸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 집 애는 지금 현재 방향성 풀리고 있습니다. 풀려야 됩니다. 지금 풀리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해결이 방향성이 개수가 지금 많이 떨어지네요. 내 눈에 한눈에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밑에 개 중에서 떨어지는 것 중에서 특히 구조력이 떨어지네요. 문장 구조력. 1스텝이 떨어지네요. 2스텝이 떨어지네요. 아시겠죠? 3스텝이 떨어지네요. 4스텝이 떨어지네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문해력이 떨어지네요. 문장력, 문해력이 떨어지네요. 구조력, 전체 보는 구조 잡기가 떨어지네요. 그 다음에 국어 지식이 떨어지네요. 3스텝 문법이 잘 안 되네요. 아니면 국어 지식이 잘 안 잡히네요. 요런 거는 어느 순간에 외우면 됩니다. 요쪽은 외우면 돼요. 어느 순간에 요건 암기력이 해결되는 거예요. 요게 잘 안 돼요. 요게. 아이들은 DNA를 안 바꿔주면 실력이 안 늘어요. 처음에 요거 안에서 생기는 거는 공부를 안 해서 생기는 거는 학원 오면은 공부 좀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조금씩 늘어나요. 근데 어느 단계에 가면 안 늘어나요. 왜? 할 수 있는 안에서 해결하는 거는 해결이 됐거든요. 근데 DNA가 안 바뀌면 안 되거든요. 요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줘야 되고, 요거는 금방 늘어요. 요쪽 부분이, 파란색 부분이 금방 안 늘어요. 특히 이 스텝이 금방 안 늘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한테 요걸 얘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방금 했단 말이에요. 방금 방향성을 다 풀었는데요. 이 도표가 방향성 풀 문제들 중에서 지금 우리 방향성 다 풀었습니다. 방향성을 다 풀고 나면은 방향성 문제만 하면 여기 100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똑같이 여기 똑같이 될 거예요. 같은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이 빨간색 도표가 월등히 떨어진 애가 있어요. 다 선생님 뭐 수업 듣고 하니까 다 비슷비슷하게 올라와요 되는데 월등히 이 공간이 월등히 안 되는 아이가 있어요.
또는 대상이 거의 안 되는 아이겠어요. 그럼 요걸 꼭 체크해 주세요. 다시 얘기하면 얘의 사고 중에서 빈 부분이 생긴 거예요. 성적이 요게 100이라고 쳤을 때 이제 나중에 방향이 다 풀면 100이 되거든요. 요게 100이 나왔을 때에 요 구멍 때문에 다른 거 점수가 잘 나오니까 다른 거 점수 잘 나오고 요 점수 좀 안 나오겠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는 100이라 하는데 다른 건 잘 돼 있어요. 요거 때문에 점수가 항상 20점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게 되어 있어도 요게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20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풀리고 나면 요걸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요거 사진을 꼭 찍으셔요. 찍어가지고 엄마하고 상담할 때에 우리 미안합니다. 우리 애가 요런 부분들이 지금 약합니다. 요런 부분들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요? 이래, 마음 아파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해놓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예요. 잘 될 겁니다가 아니라 이 부분은 우리는 메꿔 갈 거라고 우리는 메꿔 갈 겁니다. 지금 방향성으로 자, 요인데 나중에 다시 할게요. 아, 이거 한 번 더 하고. 지금 방향성 문제로 풀 때게 공간이 안 되는 게 나중에 정서인 문제로 풀 때게 공간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걸 빨리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뭡니까? 정서인의 지금 정서인이니까 이제 정서성에 눈을 뜬 아이예요. 그러면 정서성을 통해서 공간을 먼저 키워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안 되던 방향인을 다시 가서 풀리시면 풀려요. 그러면 이제 애가 사고가 돼요. 사고가 그런 과정이 통해서 아 내가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가는 과정, 즉 행동, 행위, 길을 산에 먼저 올라보고 정상에 올라보고 산 등산하는 루트를 바꾸는 거예요. 즉 절벽 쪽으로 올라가는 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마지막은 요거는 아까 사거리 저 2스텝에서 가장 큰 문제가 생긴다 그랬는데 되게 그래요. 되게 2스텝 즉 DNA 진짜 잘 안 바뀌고 그 중에서 유연한 사고 유연한 사고가 잘 안 바뀌는지 딱딱한 사고가 잘 안 바뀌는지 우리 예전에 선생님 제일 처음 출발할 때에 결국은 모든 글은 인간에 관한 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에 관한 글, 간에 관한 글. 다시 얘기하면 존재, 인. 그러니까 대상 그 자체만을 물어보는 막 비문 중에서 그냥 극단적으로 설명문 형태. 막 안에 내용을 막 찾아가는 정다인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라는 글에 잘 안 되는 건지. 이 요만큼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요 정도 퍼센테이지면은 얘는 지금 그렇게 아주 잘 따라오고 있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퍼센테이지도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야는 관계. 정다인이라는 사람을 잃었는데 김동현하고의 관계에서는 어떻다. 이 관계에 관한 액체 문제. 그래서 요것도 스크린샷 다 이렇게. 자, 요런 것을 선생님들이 요걸 볼 줄 아시면 요거는 그다음부터 상담하실 때 엄청나게 요긴하게 쓰실 거예요. 요걸 한 달 단위나 아니면 일정한 단위로 푸시면 선생님 얘가 어디가 약하다는 것이 어느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을 때에 요거 두 번째 틀린 문제 리포트 있잖아요. 틀린 문제. 방향이 풀었는데 안 풀린 부분 있잖아요. 자, 틀린 문제 갑니다. 틀린 문제 리포트에 가보면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방향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제 거는 아까 한데 쌤들 거는 바로 요게 뜰 거예요. 틀린 문제라는 것이 여러 틀린 문제가 나와요. 그럼 어디가 틀렸다라는 것을 틀린 문제 리포트를 보시고 풀리면 돼요. 아이가 어디가 많이 틀렸다라는 것을 이제 풀려주면 그게 풀고 난 뒤에 다시 사진 찍으시면 회복된 게 보여요. 틀린 문제. 두 번째 틀렸는데도 풀었는데도 안 풀리더라 하면 그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해도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 원리 문제 리포트에 들어가셔서 자 진단은 아까 들어올 때게 한 겁니다. 원리 문제 한 겁니다. 한 것을
사진을 찍으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걸 찍은 걸 어디에다가 남겨놓냐면은 그 아이 상담할 때에 아이의 내 노트가 있습니다. 아이 내 노트. 찾으실 수 있겠죠? 아이 내 노트. 그래서 아이 내 노트에 쌤들이 안 하실까봐 내가 아이한테 다 체크돼 있어요. 애 나중에 한번 애가 한 달 단위로 체크리스트 이렇게 체크가 되게끔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이미 제가 프로그램 상으로 보냈어요. 이렇게 그 아이한테 이미 보내놨습니다. 아니네요. 생일 축하한답니다. 야, 이거 생일 축하가 아니고 에, 제가 넘어가지 않겠군요. 그거 이제 댓글 쓰고 이런 것들은 쌤들이 하시면 됩니다. 자, 내 노트에다가 선생님들 내 노트입니다. 내 노트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거는 이제 우리 이제 제 집안, 제 집구석 아이들 이거 진단 평가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찍어서 올려놨. 얘한테 다 올려놨어요. 진단 평가. 네가 지금 내가 가르친 전체 문제 풀 줄 아냐, 나눌 줄 아느냐 하는 것을 이거 다 체크해가지고 애들 개인적으로 기록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들도 요걸 기록을 해두시면 나중에 엄청난 부모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그 내신 나중에 수시 시험 칠 때게 중요한 그 자료들 저는 이렇게 다 이렇게 클릭해서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 기말고사 애들 점수도 다 이렇게 지금 기입 다 해놨거든요. 애들이 다 기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애들 편을 통해서 하고 저도 하고 하는데 나중에 얘들을 기록했던 기록지를 가지고 수시 시험 칠 때에는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기록해 두시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들도 있고 요걸 한번 볼게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 여기 제가 프로그램 상으로 애 지금 문제 뭐 풀었는데 7점 문제 우리는 이제 초급이 나오겠죠. 원리 초급 진도 풀었는데 요 정도 풀었는데 요 정도 나왔고 얘가 어느 정도 진도율이 나는데 아직까지 뭐가 풀었어. 이렇게 문제 풀면은 당장 때려쳐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밑에 멘트가 붙여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보내는 거고 선생님들이 요 진도 나갔을 때에 밑에 댓글에다가 선생님들이 찍은 사진을 붙여 놓으셔요. 내가 요걸 프로그램 사진 자체를 다 붙여갖고 해주면 제일 좋겠는데 그 사진을 붙이는 그 용량이 너무 커가지고 안 됐거든요. 선생님들이 뒤에 붙여 댓글로 붙여놓으면 그러면은 학부모는 저번 달에는 요런 그림이 나왔는데 이번 달에는 요렇게 바뀌었군요 하고 보이기 때문에 굉장한 신뢰를 가질 수도 있고 나도 관리하는데 크게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주셔야 돼. 이거 안 하시면 사실은 우리가 글사유 공부법이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티칭도 중요한데 티칭은 이제 링크를 걸어주는 링크만으로도 교육이 되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링크드 스쿨 뭐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요즘 아이들이 더 잘 찾아내요. 어디에 뭔 자료가 있다는 걸 더 잘 찾아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찾아주는 자료들을 그 공부는 과제 제시형 형태로 우리 장민영 선생님 그런 거 느끼십니까 모르겠다. 수학을 하다 보면 그런 게 느껴져요. 아이들이 연산 틀려가지고 점수 안 나오는 거는 연산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프랑스에서는 이미 연산 틀려갖고는 아이 마이너스 안 합니다. 연산 틀렸다고 개 틀렸다고 하네요. 그 과정을 보고 맞나 틀리나를 보여주거든요. 우리는 과정이 없잖아요. 답만 딱 넣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답만 넣는 거는 AI가 이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025학년도부터는 아이들 시험이 서술형, 논술형으로 고교 학점제 바뀌면서 거의 다 바뀌어요. 그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텔링, 내가 늘 얘기하지만 스토리텔링이 안 되면 수학은 이제 안 되게끔 됐어요. 정말 이제 요 사항을 오늘 그 강의를 시작하셨고 그 상담을 하셨다 하니까 요 마이페이지를 정말 여러 번 훑어보세요. 마이페이지를 정말 많이 훑어보시면 요 마이페이지가 제일 선생님들이 관리하시는 핵심의 관리. 요렇게 해가지고 마이페이지 몇 번 클릭해 보세요. 지금 안에 들어가는 거 제가 막 얘기해 봐야 선생님들이 직접 보고 아 저기 저래 만들어졌구나. 제일 많이 이용하실 것은 리포트예요. 리포트 요거 정말 놓치지 말고 꼭 주기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애한테 보내주시고 애한테 엄마한테 보내주시고 또 펼쳐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알레르기가 좀 심해서 그렇습니다. 저 코로나 아닙니다. 여러분들 놀라시지 마시고 겨울 되니까 알레르기가 요 진단평가 요 얘가 지금 우리 방향인이거든요. 방향성 하거든요. 얘가 정서인이지만 방향성 하거든요. 방향성 진도율이 나오거든요. 요 진도율을 요 앞에 진도율을 봐가면서 얘가 정말 지금 우리 하기로 했는데 100%까지 우리 같이 풀었는데 뭐 진도를 못 따라온다든지 엄마한테 얘기를 바로 해주세요. 얘 클릭해가지고 우리 지금 문제 풀었는데 지금 못 따라온다. 그래서 좀 하자. 그러고 오늘 강제입니다. 학생들한테 요 밑에 더보기 요 제 젊었을 때 사진입니다. 선생님들 보시고요. 그 밑에 이렇게 내려오면 흘러가는 것도 있지만 요거 아이들한테 무조건 요거 있잖아요. 클릭 요 플러스가 클릭이 클릭 오늘 내가 확인할 겁니다. 아이들한테 클릭해가지고 야 여기다가 자기 글쓰기 내 자기가 수업에 임하는 자세 내지는 아 이거 언제 나 뭐까지 해내겠다 내가 나름대로 뭘 하겠다 그러고는 제목은 뭐 해운대 장산의 짱 누구누구 뭐 언제까지 뭐 하겠다 이거 자기 다짐 자기 스스로 다짐 그래가지고 작성 완료합니다. 사진 같은 거 붙이면 되는데 뭐 작성해주면 꼭 한번 애들 보고 재미있어 하니까 한번 시켜서 아니면은 요거 바로 새로 퍼즐 사진 붙여가지고 요거 오늘 한번 시켜서 아이들이 어떻게 됐다라는 것을 한번 해보시고요. 차츰 얘기를 하겠지만 나중에 스터디 그룹 이용하는 거 요거는 다음에 내가 설명 오늘은 여기까지다. 요 마이페이지만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렸어요. 마이페이지고 학습 진단평가 요거 하는 거 진단평가 설명하는 거 그걸 잠시 얘기해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 그 정다인 선생님이 뭐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뭐 공기가 뭐 썩었다고 그 공기가 썩은 건 환경 문제인데 그거 교육 문제 아닌데 그게 뭐였죠?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가치였나? 어떤 데는 후각이 썩은이라고 나와 있고 또 동작이는 후각이 공기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그걸 보고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후각이 공기라고 돼 있어요. 네. 저도 그거는 눈치초인데 그러니까 아침에 후각이 썩었대요. 공기가 썩었대요. 어, 어떤 거에는 후각 썩은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네 후각이 썩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 후각이 썩었. 그러니까 요거 읽어보시면서 후각이 썩었다기보다는 그게 이제 아, 그 어디지? 그 위에 올라가시면 여기에 조금만 더 위에 올라가시면 왼쪽에 학부모 가이드 누르니까 후각 짜릿한 여기는 후각 짜릿한인데 썩은이라고 돼 있더라고. 아, 썩은 냄새를 잘 맡는다 이 말이에요. 아, 후각이 썩었다는 게 아니라 냄새 중에서 이 짜릿한 후각 냄새를 잘 맡는다. 그러면 그러고 공기는요? 공기가 어디에 있었죠? 동작이네 있었어.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촉각 중에 후각에 있었어. 후각의 공기 냄새에 민감하다. 그러니까 공기 냄새의 차이를 잘 안다는 얘기. 공기 냄새. 그러니까 이게 짜릿한 냄새를 잘 맡는다. 잠깐만요. 선생님, 짜릿한 냄새가 뭔가요? 제가 문해력이 떨어지는 건가요? 스파이시하네, 짜릿한 냄새. 스파이시. 스파이시는 달콤한 건가? 매콤. 매운 거? 네, 매콤? 매운 건데 짜릿하니 무슨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짜릿한 거 정우혁 선생님은 저 뭐고 연애한 지가 오래돼서 그래요. 뭐지? 그게 문제였군요. 그러니까 지금 저 정다인 선생님이 바로 어느 때 가장 짜릿함을 느꼈습니까? 그걸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짜릿한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짜릿한 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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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릿한 자극을 좋아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자극적인 맛을 좋아한다. 이제 후가 자극적인 냄새를 좋아한다는 건가요? 이제 영어로 스파시. 그러면 느낌이 좀 더 와는 게 영어에서 이거 톡 쏘는. 그러니까 톡 쏘는 맛. 톡 쏘는 맛. 스파시야. 그러니까 스파이시는 매운 거 아닌가요? 약간 그러니까 그 매콤한 그저 뭐 그냥 노래했을 때 왜 톡 쏘는 매콤한 맛. 그 밑에 그러니까 정원 선생님이 더 잘 알겠다. 밑에 보면은 송진 냄새 아까 공기 냄새 이래가지고 동작인 같은 경우에는 그, 그 영어로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ETHEREAL 정원 선생님 어떤 느낌이에요? 뭐죠? 에트리얼 공기. 그러니까 뭐, 제가 첫- 요 부분은 그냥 참고하시라고 적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약간 매콤한 맛 이런 것들을 뭐라노 후각 냄새, 그다음에 좀 송진 냄새 이런 것들 잘 맞는다. 향기로운 냄새 잘 맞는다. 썩은 냄새 잘 맞는다. 이런 그래서 공기가 썩었다는 것이 아니라 냄새를 잘 맡는다. 그 다음에 오감, 이런 순음을 좋아한다. 이런 류의 음악을 좋아한다. 이름. 이런 말, 이런 이름이 들어가는 이름에게 호감을 많이 느낀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짠맛, 차가운 거, 이런 것들은 이거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 정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이겁니다. 왜 아이가 그렇게 다르냐? 태어남 자체가 달랐습니다. 태어남이 다르니까 생각하는 게 달라요. 같은 영화를 봐도 꽂히는 게 달라요. 그죠? 우리 뭐 정우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무드에 약할 수 있어요. 정다인 쌤 무드에 약해요. 그건 정서인들이 무드에 약해요. 근데 이제 김동현 난 쌤이나 저는 이제 누드에 약하죠. 그래서 그런데 보면은 그냥 막 저기도 못해 넘어갔어요. 무드에 약한 경우와 누드에 약한 경우가 다르게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이상 신장 쪽이 강한 사람은 밑에 이러이러한 성질을 보이는데 그 신장 쪽에 강한 사람들이 정부입니다. 왜 물의 성질이 강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정서적이고 그 다음에 그 간띠가 부은 사람은 술 많이 마시면 간띠가 부으면 뭐 합니까? 그 위아래도 몰라요. 술 낮술은 부모 자식도 모르거든요. 부모 형제도 부모 스승도 모르거든요. 간이 튼튼한 사람이 방향성이 뛰어나요. 방향성. 간이 튼튼하면 술 마셔도 저 예의범절 잘 지키잖아요. 그래서 간은 방향이니까. 그다음 심장이 튼튼하면 동작인이다. 막 뛰어다니는데 무리가 없어요. 계속 운동하고 움직이고. 그래서 A 사고가 일단 움직여 보면서 체험 활동을 잘하는 아이들이 동작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위가 튼튼하면 든든해요. 막 삶의 가치, 신념이 뚜렷해요. 위가 튼튼하면 가치인이 가능성이 높죠. 왜? 타고날 때부터. 그래서 웬만하면 지 배가 부르기 때문에 웬만해가지고 저 어디 쉽게 잘 동료가 안 돼요. 그러니까 폐가 강하면 가능이에요. 폐가 강한다는 말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크죠. 아무래도 쉼이 길어요.
숨 쉬는 게 싫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엄청나게 연구해서 그런 거고, 쌤들은 그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사실 애들 붙들고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도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의 신체가 다르듯이 좋아하는 음식이 달라지듯이 좋아하는 글도 달라지는 거예요. 별 무리 없이 이해되는 글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 안 되는 글이 있어요. 그러면 빨리 도달점을 먼저 보여주고, 야, 네가 이 정도까지 사고를 먼저 해야 돼 하고 사고를 먼저 보여주고 그 가는 과정들을 키워주셔야 돼요. 문학을 도저히 이해 못하는데 자꾸 문학만 들이댈 게 아니라, 야, 이게 엄마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하고는 수필이나 이런 긴 글을 먼저 읽어서 이해시켜 놓고 문학을 익혀주시면, 아, 이 쌤 같은 내용이네요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네. 제가 다시 오늘은 제가 스터디 그룹 얘기 안 할게요. 지금 요까지만 얘기해서 마이페이지까지만 소개, 마이페이지까지만 했습니다. 이거 오늘 선생님, 저 예, 질문 하나만 해도 예, 예, 될까요? 예, 예. 제가 이 상담을 하면서 궁금했던 게 이게 각자의 그 정서성은 사실 이름에서 알겠는데 방향성, 동작성, 가치성, 가능성 이거에 그 인들의 특징 있잖아요. 그게 조금은 헷갈리더라고요. 방향성하고 동작성하고도 헷갈리고 그리고 가능성은 진짜 이게 가능성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그럼 가능성은 뭘 말해요? 라고 부모님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 거예요? 요거를 했을 때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이 각자 특징을 조금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그 톡에도 또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고 제가 크게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자, 요거 가지고 정희 쌤이 너무 예리하고 착하게 얘기하시네요. 왜냐, 직접 해보니까 그래. 부딪히면 보고 제가 참 늘 얘기하지만 인간은 관계 속에서 선이 생기고 악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피노자식으로 얘기하면 코나투스란 말을 쓰는데 코나투스가 인간이 살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그냥 타고나는 욕망이에요. 약간 그 우리 철학적인 얘기 조금 하고 시작합시다.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죽어로 가는 과정이에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삶은 죽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죽는다는 것은 뭐 만일에 사슴이 물을 흘러가는데 물을 퍼져갖고 물 한 잔 더 먹고 사자가 오든 말든 앉아갖고 물 먹는 사슴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 사슴하고 사자가 올까? 감시하면서 옆에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래서 물을 먹던 사슴이 있다고 칩시다. 김종인 선생님, 어느 사슴이 살아남습니까? 뭐 사자가 어디 말디만 나는 내어라 세워라 하고 물 폴떡 마시는 사슴하고 사자가 올지 안 올지 위를 들이끌면서 살아가는 사슴하고 누가 맞아요. 살아남습니까? 그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사슴이 살아남습니다. 그게 DNA에 녹아 있어요. 선생님들이 살면 죽으러 가는 과정인데 얼마나 불행합니까? 죽으러 가는 과정에서 DNA 몸속에는 불안이 다 안에 내재되어 있거든요. 어, 불안이라고 표현할게요. 이걸 제가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좀 해봐야 되니까 인간은 살아서 죽을 때까지 불안하거든요. 절대 야, 뭐 쌤님 저 뭡니까? 뭐 극단적으로 영유 쌤님 걱정할 거 없잖아요. 걱정할 게 없는 게 사는 게 살아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걱정할 게 있어야 돼요. 완벽하게 죽을 때까지 아무 일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하냐면 불안하니까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를 제시한다? 사람들은 욕망을 만들어내요. 욕망 때문에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있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왜 DNA가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 진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끝이지 않게끔 진화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제 거 보이시나요, 선생님? 화면 보이? 네. 네, 이게 글자 보이시나요, 이제? 이 제가 글 적는 게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입니까? 네, 보여요. 아, 다행이다. 보입니다. 예, 제가 아직까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생사, 삶과 죽음 하나돼 붙어 있대. 생사 일력 하나로 붙어 있는데 삶과 죽음이 죽어가는 과정이 인생살이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도 완벽하게 근심 없이 살 수는 없다. 예.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하대. 아무 일 없어도 방에 앉아서 한 대 바깥을 걱정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욕망을 만들어내는데 욕망의 좋은 이름이 뭐니? 이상, 성취욕이에요. 성취욕. 점점 다 돼. 부정적인 이름이 욕심, 그러니까 욕망의 부정적인 이름이 욕심이고.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근심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근심 때문에 욕망이 만들어지는데 이 욕망은 이상은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펠지의 손수건이에요. 내가 저기에 도달했구나라고 생각하면 그 이상의 것이 다시 나의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욕심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계속 목마른 거죠. 인간의 이상은 성취하면 할수록 계속 당도해야 할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영원히 흔드는 노스펠지 손수 이 애달픈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사고력이고, 자, 아이들은 욕심이 개인차마다 달라요. 타고남에 따라서 달라져. 크게 이렇게 얘기해. 이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크게 얘기해서, 요 가능 정서인 요 두 개를 묶어서 여성이라고 그냥 제가 남자 여자 나누면 안 되는데, 요걸 여성성이라고 그냥 이름을 붙여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서인 가능인은 여성성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서 요게 이제 그럼 남성성이에요. 가치성, 동작성, 남성이에요. 요걸 남성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자하고 남자하고 누가 더 쪼잔할 것 같아요? 솔직히 남자. 정답 남자. 와, 전부 다 훨씬 남자가 더 계산적이에요. 남자들이 훨씬 더 전체 의 방향 감각이 뛰어나요. 이 사람들이 방향성이 뛰어난 거예요. 방향 감각이. 그래서 요거는 그림으로 얘기할게요. 그림으로 하면 요런 형태의 성향은 남자성에 가까워요. 요 위에 가슴 쪽의 넓은 쪽이 동작인 가치인 쪽의 모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요렇게 여자성이 뛰어나요.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여자성이 뛰어나요. 밑에 가슴보다는 이 힙 쪽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경우가 여자성이 가는 거예요. 즉 외모로 봤을 때에 정서성, 가능성은 요 하체 쪽이 발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정서성은 조금 전에 이해되겠다 하셨단 말이에요. 왜? 아, 이거 정서적 판단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서적 판단의 대칭적 개념은 이성적 판단을 합니다. 그럼 이거 같이 있어요. 그러니 이성적 판단을 주로 많이 하겠구나. 저 친구는 굉장히 차갑구나라는 느낌 좀 뭐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좀 남성성이 강한데 저 친구는 굉장히 계산적일 수도 있고 차가운 성질이 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가치성은 굉장히 똥꼬집, 나쁘게 얘기하면 똥꼬집이시네요. 좋게 얘기하면 신념이 있는 거예요, 신념. 자, 우리가 대칭적 사고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 이렇게 갖다 끼워 맞춘 거예요. 그럼 요거랑 요거랑 대칭이니까 요거랑 요거랑 대칭이에요. 동작이는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거는 기다려주지를 못해요. 현재예요, 현재.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불같은 성질이 있는 거야. 남자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은 거의 동작성을 보이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센 척 하는 거예요, 센 척. 그러면 이거 조금 여성성에 가까운 동작을 아이. 요거는 미래예요, 미래. 가능형은 미래, 열려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개별적인 성향은 제가 톡방에다가 글로 된 거는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는데, 요래 둘이 대립, 요래 둘이 대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선생님, 방향인 남잖아요. 방향인의 플러스 마이너스 사실 숨어 있거든요. 글 속에서 이게 나타나요. 방향성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남자, 여자가 다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감이 오성이 움직이는데 어느 방향으로 해야 돼? 라는 생각. 이제 제일 먼저 정서라는 말은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즉 느낌, 정서가 먼저 생겨야 움직이는데 계획을 잡죠. 어느 방향으로 할까? 그러면서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면서 내가 옳아?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어? 내가 내 삶에 맞아? 하는 가치가 성립되어야 그리고 내가 성공할 수 있어?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다시 자기의 그 잘하고 있네. 아, 기분 좋네. 나쁘네 하는 정서가 다시 생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계속 변화 발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만 생기고 마는 게 아니라 나선 형식인 변화 발전을 통해서 점점점 더 높은 단계의 인간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나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깨달아서 아이들이 네가 너희 행동을 내 알고 있으니 너희 움직임을 내 다 한눈에 깨뚫어 보시는 거예요. 왜? 오성을 다 터득하셨거든요. 다시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함이 끝이 났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오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 지금 방향성에 빠져 있고 앞으로 이런 사고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 나는 미연의 욕을 가지고 너를 이렇게 그죠 맞장구 치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게 생기게끔 해줄 거야. 라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죠. 또 질문요. 선생님, 네, 그런데요, 네, 제가 네. 그 가치인인데 가치 평가의 점수가 되게 낮고 오히려 다른 점수가 더 높게 나온 케이스도 있나요? 저는 아까 그렇게 나왔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강가치인이면 정말 가치성이 뛰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우혁 선생님이 만일에 가치성이 뛰어났다 이러면은 남편분이 굉장히 힘드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가치성이 점수가 안 나왔어요, 많이. 그런데 그러니까, 가치인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가치인이 엄청 높게만 나왔다면 남편분이 힘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내 신념과 고집만 주장하셨을 거니까. 근데 요게 높지도 않은데 요게 나왔다 하면 반대편, 즉 가치인의 반대 방향성이 거의 빵점일 거예요. 네, 빵점이에요. 네. 요것에 맞습니다. 요게 걸려서 요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음, 실제 방향인은 가치인이 아님에도 가치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일 수도 있는데, 가치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방향성이 없어서 가치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다른 게 높은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정서성이. 그러니까 요거에 높으니까 요 부분이 어느 정도 회복하면 선생님이 바뀌는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음, 아까 얘기했듯이 이 방향인이 어느 정도 회복하고 나면 선생님은 훨씬 더 다른 부분으로 더 흘러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 부분만 더 메꿔주시면 거의 다른 부분들에서 완수 단계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정우현 선생님은 장민수 쌤도 이해되고 정다인 쌤도 이해되고 이용욱 쌤도 이해되는 수준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김동현 선생님 방향인 민용 선생님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나는 그게 어느 정도 회복되는 수가 이제 요게 회복되면 그래서 저 사람이 저래 움직이는구나. 저 인간이 저래서 이런 사고에 빠지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는 단어. 그럼 요게 마주 보는 게 조금 나랑 안 맞는 상극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그렇죠. 되는 건가요? 이제 요게 극이에요. 방금 상극이란 말을 썼지만 요래 마주치는 거, 요런 방향으로 별표 방향으로 가는 거, 요런 별표 이상하네.
열표 방향으로 가는 거. 요게 극성이에요. 막. 여기 극이란 말은 이겨낸다는 뜻이에요. 극은 이겨내야 되는 성질이라는 뜻이에요. 극. 요거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생기는 거, 생. 그냥, 그냥 흘러가면 어느 순간에 메꿔질 수 있는 성질. 극성은 극복해야 되는 거. 내가 저런 성질이 생겨줘야지만이 생기는 거. 음. 선생님, 그러면 혹시 음. 이 타고난 본성 말고 이게 환경에 의해서 이 본인의 본성이 다르게 발현되는 케이스들도 있나요? 그렇죠, 선생님. 선생님, 제가 정민 선생님의 본성을 알기는 어렵다 그랬죠. 그냥 정민 선생님은 외모만 보고 본성은 이럴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선입견이잖아요. 선입견인데 인간은 인지적 구조세, 즉 머리를 많이 쓰기 싫거든요. 정확하게 쓰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인간은 판단하는데 그 본성을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사람 본성은 이럴 거야 라고 한마디로 정의가 안 돼. 그러니까 계속 이건 바뀌어요. 아마 선생님 같은 거라도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고에서 이걸 푸느냐에 따라 가지고 본성이 달라질 거예요. 이게 성이 달라질 거예요. 성이. 그거는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영미 선생님은 정서인을 타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서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서성만 갖고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 히코코모리 완전히 외톨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관계 여기서 관이 이 인을 타고났지만 관을 어떻게 맺어가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쪽으로 맞아. 어이 잘 맞는 친구예요. 근데 동장이 만났어요. 뭔지 안 맞아요. 계속 짜증나는 거예요. 걔만 만나면 짜증나는 거예요. 정유미 선생님 그런 사람이 있죠. 걔만 만나면 짜증나는 사람이 있죠. 나 이영유 선생님 네.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나. 나 이런 거 아닌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극성을 극복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이 사람들 극복해야 돼요. 안 만나고 살 수는 없거든요. 이 극복해야 돼. 극복하고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정 이해 안 되면 입 다물으면 돼요. 입 다물면. 그래 같이 있을 때 정 남편분이 마음에 안 들면 입 다물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구나. 입 다물고 한 5분, 10분 지나서 내 성질이, 내 동작성이, 내가 지금 발휘하고 있는 동작성이 가치성으로 넘어가는 시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이게, 그래, 저런 사고였겠구나 하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선생님들 너무 길게 내가 오늘 그러니까 소개만 물어보니까 직접 해보시니까 이제 얼굴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쉬었다가 우리 이제 실전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60분 정도. 선생님, 저 요거 질문 하나만 더, 예, 이 점수만 좀 물어볼게요, 점수. 예. 여기 점수가 어떤 애는 5, 6점이라고 나오고 어떤 애는 막 20점 막 이렇게 높이 있는 거는 뭔 차이인 거예요? 그게 요거만, 초급, 중급, 고급하고 차이가 있나? 네네네, 그거요. 요거, 예. 그게 요게, 어떤 애들은 예, 예. 좀 높고 어떤 애들은 막 3, 4, 5, 6 막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애는 19, 20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거는 차이, 19, 20 정도 나오는 애들은 그릇이 큰 애예요. 사고가 아직 아주 열려있는 아이예요. 아,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게 짧아져요. 이게. 그러니까 변할 수 있는 코드가 짧아지는 거예요. 나이가 학년이 높을수록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좁아지는 거예요, 지금. 인생 이제 종치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지. 연령대별로 이렇게 점수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지만 아이들의 그릇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큰 게 좋은 거, 그렇죠. 얘가 음, 여기가 많이 클수록 열려 있을수록 얘는 그릇으로 봤을 때 비어 있는 부분이 크다는 얘기. 그 그릇이 크다는 얘기예요. 대기만성 큰 그릇이니까 점수는 잘 안 나와요. 하지만 시간을 갖고 키우면 걔가 엄청나게 파괴력을 가진 아이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중급, 초급 이런 결과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 이게 거예요? 중요하죠.
초급, 중급, 고급이란 말은 우리가 본성도 있지만 인가율, 선악, 인가율 있잖아요. 인가율.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인가율이라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얘가 글에 어디에 많이 노출돼 있는가를 알겠네. 여기 글이 너는 초급 수준의 글에 지금 나와 있는 거야. 지문을 제가 극단적으로 일일이 다의 시험 점수를 몰라서 그런데 만일에 점수를 본다면 야 너는 초등학교 수준에서 지금 문제를 풀어야 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 수준이 제가 문제를 6개를 내놨는데 6개 중에서 2개 이상 틀리면 그는 그러니까 2개만 맞으면 초급이라고 생각해요. 4개가 맞으면 중급이고 5개 이상 맞으면 그 애는 고급. 쉽게 얘기하면 글에 노출된 빈도예요. 초등학교 수준에 노출되어 있어요. 중학교 수준에 노출되어 있어요. 고등학교 수준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향은 이렇게. 근데 야가 중요한 건 아니고 뭐 그때 문제 풀 때마다 뭐 머리가 아파서 못 풀었어요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이제 제가 낸 문제들 중에서 애하고 성향이 너무 안 맞아서 또 초급 수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는데 요거는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목표. 그러면 저희 글사유의 이 목표가 이 그릇을 크게 만드는데 목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는 그렇죠. 걸까요? 얘가 어쨌든 타고난 그릇만큼은 다 채워줘야 되고 일단 네. 그 다음에 그릇을 키워야 돼. 일단은 타고난 그릇을 땜빵, 저 빵꾸가 나면 안 되잖아요. 빵꾸가 그릇에 구멍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 구멍을 다 얘 정서성, 동작성이 살아있고 방향성도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치성이 점수가 없어갖고 점수가 요거만 나오게 하는 아이는 인생에 요거 아이가 서울대 수준의 그릇을 갖고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지금 가치 때문에 수준이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탐나대 미역 채취학과 가면 안 되잖아요. 요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키워줘서 어쨌든 얘 그릇만큼은 나오게끔 하고 그 다음에 DNA를 바꾸는 건 힘들지만 자꾸 목표를 높여놓고 일단은 목표점을 높여놓고 그 가는 길들을 자꾸 키워서 조금씩 그릇을 키워가자. 음. 또 질문. 그러면 우리 하나만 질문 더 하나. 질문. 예, 질문하세요. 전혜쌤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그 전체 문제 약하고 뭐 부분 문제 강하다 아니면 부분 문제 강하고 약하고 뭐 이런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동작인 요게 이제 아까 남자 성질을 얘기했죠. 동작인 가치인들은 부분 문제에 강해요. 다시 얘기하면 가치성, 동작성을 타고난 아이들은 문제를 풀리면 부분 문제가 웬만하면 잘 안 풀려요. 그런데 전체 문제, 즉 정서 가능이는 전체 문제가 강해요. 다시 얘기하면 성을 가진 아이들은 전체 문제를 잘 풀고 가능성, 정서성을 가진 아이들은 전체 문제를 잘 풀고 가치성, 동작성, 성질을 가진 아이들은 부분 문제를 잘 풀어요. 근데 부분 문제가 아예 자꾸 틀리더라 하면은 이쪽 성질이 약한 아이들로 태어날 거예요. 부분 문제가 뭐예요? 부분 문제가 모의고사 문제 푸실 때 정대생 모의고사 풀 때 기억, 기억 한, 문제, 뭐 어, A 이래갖고 그 문제 푸는 거 있죠? 네. 그게 부분 문제예요. 아, 그러면 전체 문제는 윗글에 있는 것, 일치하는 것, 이러면 전체 문제. 근데 조금 중대생님 아직 시간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 한번 꼭 내가 저번에 꼭 봐라 했는데, 약간은 선생님한테 아쉬운 문제, 여기 있네요. 의미 어, 문제 하는 거 기억. 내가 이거 설명했어요. 그쵸? 지난 시간에 이거 했다고. 요거 설명했다고. 요렇게. 음,
일치 문제, 여기 전체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진술 방식, 이렇게 진술 방식, 여기가 서술 방식이 쓰이는 걸 찾으면 마지막 어휘 문제, A, B, 더풀이 맞는 것 같은 음. 되겠네? 이게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또, 선생님, 예. 그 아이들한테 우리가 종이로 이제 질문을 하고 문제를 풀잖아요. 풀고 나서 그 해당 사항 되는 그 온라인 프로그램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아이가 만약에 우리는 방향성을 풀고 있지만 정서인일 경우 정서인에 있는 그 문제를 월화수목금 해가지고 숙제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지금은 선생님 학원 예. 수업에만 초점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 네네, 방향인의 네네. 수업했으면 방향인 문제 풀고, 방향인만. 예, 근데 그래서, 혹시 음, 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수업이 안 돼서 일주일에 이제 주 1회 오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일주일에 한 밖에 안 될 경우에 그냥 일주일에 하나씩만 이렇게 나가면 될까요? 아무래도 선생님이 일단 지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네. 일단 짓는데 선생님은 방향 가르치고 있는데 어느 날 정선생님 붙들고 왔고 선생님 이건 뭡니까? 하라고 얘기하면은 안 음, 힘드시겠어요. 네네. 안 알겠습니다. 힘드시면 정서인 나가셔도 돼요. 정서인 우리 하겠다 하면은 제가 정서인 과제를 올려드릴게요. 선생님하고 같이 하면 돼요. 그래도 음, 과제를 주면서 하면 되거든요. 원래 네네네. 정서인은 과제로 처리하고 방향인은 수업을 하고 같이 수업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과제 그러면 그 프린트 말씀하시는 거죠? 올려주신다는 거. 프린트도 있지만 제가 그 동영상 강의 얹어놓고 그 동영상 강의 들었나 안 들었나 물어보는 그 내용 음, 물어보는 내용. 아, 근데 그거까지 지금은 무리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지금 이제 다 기말이고 뭐 이래서 기말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갈 거라고 지금 다 맛배기식으로 제가 옆에서 바로바로 체크하면서 지금 하나씩 하고 있거든요. 한 명씩 하는데 이제 기말 끝나고 나면 그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들어갈 거라고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뭐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 선생님이 빨리 어쨌든 초급을 한번 딱 네. 쥐고 있으면 이제 초급 되면 중급을 천천히 준비하시면 되거든요. 할 음, 때게 또 아이들 또막 수준 봐가면서 이제 중급 자료 네네. 봐가면서 공부도 하면서 하면 되는데 초급은 네네. 뭐 어쨌든 전체를 치는 게 좋죠. 그래가지고 음, 뭐 어디를 질문하든 대답이 된다는 거죠. 음. 그래. 자, 그러면 질문 없죠? 질문 없는데 지금 한 3분 정도 쉬었다가 쉴 수 있겠나? 바로 지금 3분 발표해야 되는데 그죠? 한번 그래도 바로 합시다. 괜찮겠어? 견딜 수 있겠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수고하실 분이죠. 이제 네. 그분한테 포스트 좀 넘겨주시죠, 선생님. 예, 내가 그걸 해라 그랬죠. 써라 그랬죠. 공유 중지하시면 됩니다. 공유 중지 누르시면 돼요. 그 초록색 버튼. 아래 저 아까 화면 공유 누르셨던 것처럼 공유 중지 누르시면 돼요. 했습니다. 예. 네, 됐습니다. 누구 발표죠? 시작할게요. 장민수 선생님입니까? 장민수 선생님. 예, 예, 반갑습니다. 저는 양산에서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장미숙입니다. 예, 오늘의 논술 내용은 인권과 가치입니다. 인권은 우리가 태어남과 동시에 주어지는 본인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같이 협력해서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자, 눈으로 3분 동안 천천히 이 문단을 읽어보세요.
자, 이제 다 읽었으면 모르는 단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르는 단어. 혹시 예속. 예속은 남의 지배나 아래에 매이는 것을 예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해악. 해로움이 되는 나쁜 일. 이런 것을 해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 에이즈는 많이 들어봤죠?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만성적 면역 기능 부진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다음 가학 문단의 중심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중심 내용으로는 자유의 정의와 예시, 자유가 제한되는 유일한 상황, 그리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나 문단의 중심 내용은 평등하지 않은 일상에서의 차별 요소와 차별당하는 사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생기는 차별과 예시,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자세의 필요성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제 생각에는 이 걸슨이 주장처럼 인권을 위해서 자유와 평등을 침해하는 것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바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제 이 자유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이것이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학교 가기 싫어서 내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학교를 안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는 경찰서에 잡혀가게 됩니다. 이거 진정한 자유가 아니겠죠. 내 자유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 그거는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이제 규제하기 위해서 사회적 규칙과 법이 존재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누려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문제풀이 해볼까요? 자, 자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 삶의 무엇이 되는 겁니까? 주인. 주인요, 예. 그 다음에 무엇다운 생활을 무엇하기 위한 존재한다. 인간다운 생존을 하기 위해서. 를 추구하기 위해 존재한다. 예. 다음 3번. 다른 사람의 무엇을 위해 나의 자유가 제한됩니까? 자유. 자유를. 자유입니다. 예. 자, 내가 제한되는 것에서는 이 범주가 법과 규칙이 있겠죠. 제한하는 도구로서. 자, 그 다음, 함부로 무엇과 무엇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태풍. 추방. 그건 추방을,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나 질문에서 여성이라고 해서 해고의 우선순위가 된다든지 또는 승진의 기회가 제한된다는 것이 하는 경우는 있다. 없습니다. 있다.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용중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주십시오. 이용중 선생님, 안 계신가 본데 저한테 질문하세요. 여기서 사실 진짜 장윤 쌤이 노련하죠. 하는 거 보면 참 노련하다고 느끼는데 감사합니다. 사회 관계잖아요. 우리 요거 네. 애들한테 꼭 선생님들이 인정시켜 주셔야 되는 게 관계 문제잖아요. 사회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문제인데 우리 지금 민주주의 이러잖아요. 민주주의 반대가 뭡니까? 선생님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민주주의의 반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이 애들 진짜 많이 헷갈려요. 백성민자란 말입니다. 백성이 주인 되는 거 반대는 누가 주인이 되는 거겠어요? 국가?
국가도 뭐 맞는 말인데 소위 왕- 왕이 왕권? 그렇죠, 왕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군이라 군주. 임금 군주주의 그렇죠, 군주주의. 그렇죠. 임금이 군주. 주인. 그러네. 그러니까 임금이 주인이 되는데 임금이 그냥 백성들한테 야, 내 권리 너가 가져가라고 하겠어요? 음. 안 하니까 여기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임금님 잡아갖고 목을 치는 거예요. 어? 혁명이 프랑스 대혁명이 여기 생기는데 프랑스 대혁명 때에 백성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 주장한 삼색기 있잖아요. 삼색 색깔. 프랑스 삼색기. 하나는 박애, 네. 하나는 자유, 자유, 하나는 평등이에요. 평등. 그렇죠. 그러면 자유와 평등인데 자유는 개인이에요, 개인. 평등은 사회고. 그래서 민주주의에는 개인 민주주의가 있고요. 사회 민주주의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의 한 형태예요. 음.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물론 맞아요. 들었어요. 예, 북한은 물론 사회주의보다는 군주주의에 가깝지만, 그러니까 김일성 제일주의에 가깝지만 전반적으로는 사회주의 역시도 평등을 기초로 하는 사회예요. 사회평등. 우리는 뭐냐면 개인 자유주의,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개인 자유주의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럼 네. 두 번째 발표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좀 전에 하신 장민수 학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숙제를 같이 했기 때문에 흐르는 내용이 좀 비슷할 거예요. 그냥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좀 초등학생 유형으로 할게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인이지만 한국말을 잘 모르는 한국인 북적 어린이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글사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숲입니다. 먼저 이 글을 요약하면 이 글은 숲이 우리에게 베푸는 공익적 기능에 관한 글입니다. 자, 빨리빨리 그리고 꼼꼼히 3분 동안 읽어보세요. 네. 자, 3분이 지났지요? 3분 다 읽었으면 다시 다 한번 읽었어요. 바쁘실까 봐. 네. 바쁘실까 봐. 다 읽었으면 다시 한번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실은 저도 이 글 읽는 데 대해서 장애가 많거든요. 그래서 소리 내서 읽어보는 것도 초등학생이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 읽었으면 저 모르는 단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가에 보면 공익적 기능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숲이 인간 사회에 주는 공공의 이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단을 보시면 정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순하거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라 문단을 보시면 시계 보호라는 말인데 사실은 저도 이걸 이 시계를 봐야 되나 뭘 봐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눈이 보는 힘이 미치는 범위라고 서술되어 있더라고요. 자, 어려운 말이 많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 문단에는 무엇을 얘기하는, 숲의 첫 번째 기능이 나옵니다. 숲의 첫 번째 기능은 휴양 기능이 나오고요. 두 번째 기능은 숲의 정화 기능이 나옵니다. 세 번째 문단은 숲의 보호 기능이 나옵니다. 자, 이 책 내용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잘 들어보았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숲으로부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혜택을 받고 있는 인간들은 숲의 가치와 소중함을 제대로 인식하고 고마워해야 하며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제풀이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무엇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무엇을 잘 가꾸어야 한다. 이 같은
두 단어가 같네.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처음에 숲에 대한 잘못된 숲을 바꾸고 숲을 잘 바꿔야 된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들어가면 이 글의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숲의 기능과 소중함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을 알린다.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지문 바로 들어갈까요? 예, 예. 네, 26번 지문을 보시면은 일단 시간을 제가 일부 혹시 다들 읽어 오시나요? 네. 일단 바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바로 지문 분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이 지문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돈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인데 지문을 가만히 보면 가 지문이 있고 나 지문이 있고 다 지문이 있습니다. 가 지문에서는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인간의 삶에서 돈의 힘은 막강하다. 내려가 보면 둘, 넷, 여섯, 다섯 줄 끝에 보면 그런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처럼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도 오늘날 전 세계 화폐 경제는 연간 총 생산액이 50조 달러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세계 화폐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는데 그러다가 가 문단에 어디를 좀 보면 되냐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다섯 번째 줄에 보면 그 액수가 연간 50조 달러가 아니라 100조 달러라면 어떨까라는 의문을 제기를 하죠. 우리가 그래서 물음표를 던진다는 건 굉장히 큰 시사점이 있는데 100조 달러가라면 어떨까 묻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이지 않는 곳에 또 다른 50조 달러가 있다고 한다면 말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돈이 있다는 거죠. 그런 돈이 어디 있느냐고 되묻겠지만 그 돈은 분명히 우리 주위에 있다. 그러면 가에서는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보이는 돈 그리고 보이지 않는 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 이 가의 마지막 문장을 가면 보이지 않는 돈, 우리 주변에 있는 보이지 않는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나에 가면 미국에 사는 앵키 텐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이야기가 쭉 자원봉사, 앵키 텐시 같은 경우는 내과 의사예요. 그리고 이제 그 헤일로 폐허가 된 이곳에서 자원 부분 한 편이라고 나와요. 한 편 뒤에 보면 영국에 사는 샤론 베이츠 씨가 나와요. 이 사람은 이제 남편을 간질병 환자인 남편을 간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보면 A가 있는 문단 밑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 이런 무보수 활동은 돈을 받고 하는 경제 활동과 마찬가지로 무척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가면 돈을 받지는 그 다음 문단으로 가면 돈을 받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하고도 가치 있는 활동이 하나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 A가 들어있는 영국에 사는 샤론 베이츠 씨도 가치 있는 일을 하죠. 그리고 그 또 가치를 얘기할 건 A 이제 나올 또 다른 활동, 가치 있는 활동, 돈을 받지는 않지만 그 중요하고 가치 있는 활동이 대등하게 똑같은 위치로 또 하나의 예로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것은 어머니의 가사노동이다라고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쭉 그 이야기를 그 어머니의 가사노동이 얼마만큼 가치 있는지 를 얘기하고 마지막 그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
이러한 활동을 위해 사람을 고용한다. 어마어마한 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가 밝혀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나달락 같은 경우는 미국에 사는 앤티켄 씨, 그리고 영국에 사는 샤론 베이츠 씨, 그리고 어머니의 가사노동과 같은 무엇에 대한 무엇? 보이지 않는 보이지 돈에 않는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개, 나달락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이 똑같은 하나의 사례를 사례 1, 사례 2, 사례 3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문단 다에 보면 이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경제적인 수치만으로 부를 평가하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수치로 부를 평가하는 것에 대한 문제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벗어나야 하는 이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눈에 보이는 돈만으로 부를 평가하고 그것으로 행복의 기준을 삼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돈에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인 수치만으로 부를 평가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회는 머지않아 수명을 다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 글쓴이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돈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돈이라는 그러한 가치 있는 것과 같은 행복의 가치를 여기에 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마지막 문단에서 나오죠. 자, 그러면 1번 문제로 한번 가보면 1번에 보면 구조 표시어인 A와 같은 단어가 글 속에서 하는 역할은 하고 묻고 있어요. 이 구조 표시어라는 표현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시어, 접속어를 설명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한편이라는 이 구조 표시어가 하는 역할 1번 내용을 뭐하게 한다? 예측하게 한다. 2번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3번 문단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4번 앞 내용과 다음 내용의 무엇을? 관계를 알려준다. 자, 2번에 보면 기억, 무보수 활동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무보수 활동과 같은 성격을 지닌 것을 적어보자 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무보수예요. 무보수. 돈 받으면 안 돼. 네, 그래서 예를 보면 판자촌에 연탄을 날라드리고 칭찬을 받는 일은 돈을 안 받았죠. 그러니까 요거는 무보수 활동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런 경우는요. 길거리에 폐지와 빈병을 주어 싼 값에 넘겼다. 요거는 무보수 활동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안 싼 값에 된다고 넘겼어. 생각해요. 네, 해당 안 안 됩니다. 왜? 네, 무보수여야 되는데 이거는 싼 값이니까 돈을 받았죠. 그래서 해당이 안 되는. 자, 그래서 나머지 오답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민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요, 아니면 지금은 지금 속도 속도 지금은 아닙니다. 마시고 네. 오늘 준비를 진짜 100% 완벽했거든요. 다 지금대로 수업만 하셔도 아이들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요 하나만 제가 첨가할게요, 선생님. 요거 앞에 개념 설명이라서 한 번만 요 같이 한 번만 받아주시면 적어 놓으시면 요거를 바로 공유되나요? 이게 아직까지 내가 이 서툴러 가지고 자 공유됐네요, 그죠? 자 이게 네. 들어가는데 질로 넘어왔네요. 질이라는 거. 그러니까 질은 여기다가 적어두세요. 여기 빈자리에다가 선생님들 요거 공부할 때에 아이들한테 요거 설명해 주세요. 요게 질은 선악의 선악, 옳고 그름이에요. 선과 악. 이게 질입니다. 선과 악. 그러면은 세상은 선과 악으로만 살 수 없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 이익과 손익이 있어요. 손익이. 그러니까 우리는 자본주의에 사니까 손익을 더 따지죠, 사실은. 자본주의다 보니까 손익을 따지고 선악은 안 돼. 이거는 우리 옛날 유교 사회에서는 가능하겠죠. 선악을 따질 수가 있겠죠. 공건제에서는 선악을 따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한 사람이 이익을 받는 사회라면, 이런 사회라면 그나마 괜찮죠, 그죠? 선하게 사는데 이익이 된다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봉건 사회에 있다 보니까 선한 게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회. 이걸 선을 가장하죠. 위선적 사회, 위선. 선을 가장한다. 위선 떨고 있는 사회는 그나마 괜찮은 사회. 왜? 선이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회. 그런데 현대 사회는 이미 봉건 사회에서 확 지나버렸거든요. 위선 떨고 앉아 있다가는 안 되는 사회로 바뀌어버렸어요. 야, 저 사람 만만하네. 이래되는. 김동현 선생님이 이영준 선생 보고, 아, 야, 저, 보니까, 야, 내가 깜짝거리 좀 만만해. 그러면은, 뭐, 더 악랄한 척 해야 이익이 되는 거예요. 문신하는 거예요. 몸에 문신해가지고, 어깨에 힘을 딱 줘야, 아,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 저 사람, 야, 저거 너무 세폐 물렀네? 그러니까 막 뭡니까? 막 따지는 거예요. 막 따져들고, 막, 내가 얼마나, 독종인 줄 알아. 해야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위압적 사회죠, 위압적. 슬프죠? 우리 사회가 위선적 사회에서 위압적 사회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 안 느끼십니까? 더 악랄하게 굴어야, 아, 그래도 저 사람 한번 더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더러워지겠죠, 물론. 응? 더 악랄하게 굴어야, 우리 선하게 생활하면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선한 행위가 계속 손해만, 사람들이 자꾸 이익을 찾아가다 보니까 선한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우리 이런 사람 바보라 그래, 바보. 우직한 사람이죠, 우직한 사람. 그래서 신영복 선생은 바보가 세상을 이끌어갔다. 우직한 사람이, 나의 우직함이,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당신이 집신을 만드는데 당신이 집신을 신을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들이 지나가면 신고 가라고 집신 하나씩을 여분으로 만들어놔. 집에다가. 당신도 먹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에 까치밥이라 해가지고 감을 맨 위에 있는 걸 까치를 주기 위해서 까치밥이라는 감을 남겨놔요. 지도 먹을 게 없는 세상에서 살면서도 그래. 왜? 선한 것이 손해보는 세상이지만 이들의 우직함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악한 색, 미안합니다. 악한 사람이 손해를 본다. 이러면 우리는 이건 정당한 사회가 됩니다. 우리는 선악과 손익의 사회에서 살고 있고 이 선악과 손익이 절대 하나님, 절대 하나님, 절대자는 한 사람밖에 없죠. 그 자체가 알파이면서 오메가이지. 절대자. 그러니까 절대적 기준에서 선함과 악함이 나눠지는 반면에 우리는 절대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상대입니다. 상대. 절대의 반대 상대. 정우혁 선생님한테 선한 사람이 정영미 선생님한테 선한 사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건 기준이 상대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질로 넘어갔고 질은 기준에서는 절대와 상대. 기준. 그 다음에 질의 내용에 있어서는 선악, 손. 제가 늘 근데 사실 우리 팀의 그 리더는 연옥 선생님이거든요. 연옥 선생님 본부장인데 우리 연옥 선생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는 이제 다 따라가. 나는 연옥 선생님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생각이 있는데 연옥 선생님이 관계, 간을 통해서 극복하는데 정우혁 선생님이 있으면 뭐든지 해냈다. 근데 이제 정우혁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이영호 선생님하고 그 같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뭐랄까 큰일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얘기를 두 분 얘기를 다 들으면서 야 정말 두 분 잘 살아왔다. 일단 두 분은 일단 잘 살아왔다. 두 분이 결합하고 있는 모습이
늘 얘기했지만 사람은 관계 속에서 회복됩니다. 간입니다. 간. 혼자서는 인간은 영원히 고독한 존재예요. 근원적 고독을 갖고 있어요. 인간은 태어남 자체가 고독해요. 아무리 김동희 선생님 잘해줘도 정다인 선생님 고독해요. 이거는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근원적인. 100% 입에 든 혀처럼 굴어도 인간은 근원적인 건 고독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관계 속에서 극복해요. 호모 소사이어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그래서 사회 속에서, 관계 속에서 선악, 우리는 요즘 선악이 죽어가는 관계에 살고 있거든요. 손익만 갖고 있거든요. 손익만. 나에게 이익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손익을 끼친 사람은 무조건 악한 사람. 정말 그런가? 한번 우리라도 먼저 생각을 한번 바꿔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는 어떤가? 우리 스스로가 거듭 얘기 드립니다. 오늘 이제 얘기를 정리할게요. 오늘 시간이 많이 오버됐는데, 쌤들 질문하시는 거 너무 좋고요. 왜냐하면 이미 한번 해봤으니까 질문한다는 거. 그러고 시간 내실 때마다 프로그램 들어가셔가지고 클릭 해보세요. 다음 우리 모임 할 때에는 자기 아이를 한번 띄워가지고 얘를 어떻게 진단할까요? 한 사람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이 애를 우리가 어떻게 진단해줘야 됩니까? 그래,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할수록 보는 눈이 넓어질 거 아닙니까? 이 애를, 선생님 이렇게 진단되네요? 저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 거 지금 개인적으로 자기 집 애를 띄워가지고 한번 같이, 자기 집 애 보는 방법은 우리, 정우일 선생님은 애들 아예 비번을 통일시켰던데, 통일시키는 거 괜찮고, 그래 아니면은 아이 제가 올려준 개인 정보에서 닉네임하고 비번 확인용은 꼭 다운받으셔가지고 외워놓으셔야 돼요. 어디 적어놓고 애가 모른다 하면 비번 확인용을 통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그걸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다른 무엇보다도, 그러고 이제 할 얘기는 거의 끝이 났어요. 근데 서로 이제는 선생님들 서로를 지금부터 아주 단실 내에 한 3, 4개월 정도에서 춘추전국 시대, 국어 논술 춘추전국 시대가 펼쳐질 겁니다. 요번 방학 때 막 서울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논술 프로그램이나 논술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브랜드가 막 쏟아질 거고, 지금부터 한 3개월 정도가 우리가 빨리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서로 광고해 주세요. 서로. 그러니까 이영호 선생님이 정우영 선생님 학원 이렇더라 저렇더라는 것을 SNS에 걸어줘서 서로 이렇게 크로스 해가지고 알려드리세요. 그러고 아니 선생님 지역이 다른데요. 그런데 다름는 말이 천리갑니다. 말로 세상을 구하니까 선생님들끼리 하나님도 말씀으로서 세상을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서로 말로서 위안되기를 그렇게 제가 갈망하면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했으면 싶은데 선생님들 질문 있으면 질문. 선생님, 네. 그 5분의 최강과 읽기가 지금 저희들은 이제 인풋 수업하는 그런 건데 그때 왜 S하고 P, SP 말씀하셨잖아요. 저것도 저희들 수업 받고 싶고 저거 알고 싶고 하거든요. 저희들 방식이 이건 저희들은 제껴놓고 저희 글사회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고 싶고 할 수 있으면 S하고 P 저것도 이제 같이 저희들 수업에 들어가고 하고 싶어요. 다음 시간 바로 할게요. 지금은 네, 예, 그러니까 다음 시간 이론 수업은 SP로 할게요. 네, 네, SP가 네. 엄청 알겠- 중요하거든요. 네, 네, 네. 또 다른 거. 선생님, 네, 아까 이제 러닝의 시대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그 러닝의 시대가 런이 배우다의 런인지 같이 뛰다의 런인지 헷갈려요. 아, 어떤 거예요? 제가 포인트를 그, 잡고 있나 싶어서. 예리하시니까 이 가르치는다라는 제가 이제 한글로 얘기하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네. 것.
우리는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어느 방향이다 하고 가르치는 거. 그게 교육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 코칭, 티칭보다도 더 저는 같이 함께 뛰는 러닝메이트. 아, 러닝이 맞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 같이 뛰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음. 옆에서 우리는 내비게이션이 돼줘야 돼. 내비게이션. 얘야, 네가 지금 정서성이 약하고 그 중에서 다른 건 다 잘했는데 내용상의 방향, 양이 부족하구나. 양 아니면 질이 안 채워졌네. 아, 공간이 안 채워졌네 하고는 같이 방향을 가르치는 그런 음. 부스터 같은 역할을 해요. 부스터. 그냥 음. 중간에 이런 조력자 같은 역할을 하시는 질문 주시죠. 없으시면 오늘 수업은 조금 많이 오버했습니다. 선생님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다음 주는 아닙니다. 그럼 숙제가 없나요? 참, 우리 다음 누구죠? 다음 계속. 정다희 쌤하고 정우혁 쌤. 예, 다음에 정다인 선생님이고, 세 분 같이 연속하죠. 정다인 선생님, 정우현 선생님, 김동현 선생님. 김동훈 쌤, 계속 연달아서 계속 하는 거죠? 끝을 맺어버려야죠. 네네네네. 요거까지 할 때까지는 끝을 맺어야 돼. 네. 25, 예. 26, 그 다음에 어디죠? 25, 26은 했고요. 예, 17이요. 27, 하시고, 28, 28, 하고 45. 그다음 각자 자기 거, 45, 45. 45로 넘어가시고. 그래서, 동현 쌤 45. 45.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이론 수업을 좀 먼저 할게요. SP를 먼저 하고, SP 먼저 하고, 그 다음 질문으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27이죠. 네, 수고 예,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27이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 김동현 그래서- 선생님이 45고. 45, 예,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